안녕하세요. 학교 보건 박준호 건세사입니다.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 설명회 한번 좀 하고 설명을 드리고 1월부터 시작하는 모의고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, 일단은 뭐 본격적인 그런 거 내용을 말하기 전에 좀 사전에 몇 가지 준비된 게 있어서 이거 좀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실전 모의고사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올해 우리 학원에서 그 생동차가 나왔어요. 이제 계속 저도 모의고사를 계속 봤던 학생인데, 흔히 생각하는 진짜 생동차였거든요. 그래서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치열하게 하셨어요. 치열하게 하고 또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공부 시간 가져가고 또 그만큼 긴장도도 엄청 많이 올려서 하셨어요. 그래서 이런 분이 나왔는데, 한번 또 상담이라도 받고 싶으시면 학원 팀장님한테 얘기하시면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 생동차인데 다들 생동차가 지금 꽤 그 의미가 좀 퇴색돼가지고, 예전에는 관세사 시험, 책 시험 그 책을 딱 사고 딱 12개월 컷 하면은 생동차라고 생각했는데, 요즘은 그런 것도 있죠. 좀 가볍게 준비한 시간은 그 수험기간 날리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 게 12개월이다 이러신 분인데, 어쨌든 오늘 진짜 10개월짜리 생동차 하셨어요. 참고로 여자분이셨어요. 여자분. 그 다음에 요거 다른데 또 강사가 직접 참석하고 하는데, 저희도 저희는 좀 보조를 받거나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강사가 다 직접 채점하고 첨삭하고 상담을 해요. 그래서 첨삭 부분은 제가 수험생 때 첨삭은 좀 느끼는 바가 많아가지고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, 저 첨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. 작년에도 그랬고. 자, 그 다음에 현장 시 온라인반 2개 다 있으니까 학원에 문의하셔서 보시고, 할인도 있으니까 팀장님한테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,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기출 특이점인데, 올해 HS 기출 문제 살짝 리뷰를 하면 몇 년 동안 나왔던 거 똑같아요. 똑같고, 다른 과목은 좀 출제 스타일이나 이런 게 변동이 분명히 있죠. 관세법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, 관세 평가도 살짝 있고, 무역 실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은데, 관세율표가 네 과목 중에 가장 출제 경향에 대한 변동이 없는 과목인데,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주규정과 호용어 이렇게 출제가 이제 나오는 범위가 줄어들고 있죠. 근데 올해가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아무튼 올해도 거의 주규정 소호주 배점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, 소호주도 주니까 그런 좀 특징이 있죠. 더 암기가 더 중요해졌고, 이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암기 비중이 또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올해 좀 특징이 이거 호용어 있죠. 용어 이거 좀 비중이 좀 줄었어요. 근데 줄었는데 저는 100%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올해 문제에서 이 호용어가 4단위든 6단위는 표를 줬으니까 4단위 호용어 적는 게 좀 비중이 줄었다 해서 이걸 좀 가볍게 보면은 큰 거 다친다. 그래서 주규정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, 호용어도 그만큼 또 주규정만큼 중요하니까 올해 안 나왔다고 해서 안 하시거나 좀 경시하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호용어가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호용어 나오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있죠. 첫 번째는 1점짜리 아래 물건을 쭉 주고 그냥 4단위 적으세요, 아니면은 2단위 쓰세요 해서
1점짜리로 한 5개 아니면 10개까지 놓고 맞추는 거, 이런 경우가 있고, 하나는 요 체계로 나오는 경우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2류 같으면 0201부터 0211까지 써라. 쭉 써라. 개당 1점씩. 요런 거 있는데, 요거 특히 요 책에 대한 거는 계속 대비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호용어가 뭐 일시적으로 한 해 정도 좀 기출 빈도가 줄었지만 거의 유의미하지는 절대 유의미하지는 않다.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6단위 있죠. 뭐 6단위 공부하시는 분 없겠지만은 6단위 소호는 암기 소호 분류책에 보시는 분 없죠. 혹시나 해서 보실 필요 없고, 올해도 이제 그거는 뭐 그런 거기에 관련된, 여기가 관설표 공부할 때 한 가지 좀 지금 기존에 시중에 파는 법령집에 딜레마가 있는데, 요 소호주 있죠. 요 소호주 공부하기가 좀 힘들죠. 근데 힘든데 잘 보면 주규정이나 소호주나 뭐 내용은 뭐 더 디테일하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 문제는 소호주는 적어도 6단위 이하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교재에 얘가 없어요. 분류책에 6단위 분류책에 적으면은 뭐 적을 필요도 없고 한데, 근데 그러면 소호주 기존의 소호주 문제에 대한 그런 출제가 나오면 그냥 소주를 쓰세요까지는 됐어요. 소주를 그냥 쭉 쓰세요. 근데 뭐 출제자도 소주를 6단위 암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, 근데 이번에는 그냥 표로 줘버리고 사례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사례 문제처럼 모양을 구색을 좀 갖췄어요. 아무튼 그런 게 있다. 그래서 올해 소호주가 좀 많이 배점이 높았는데 암기는 아니고 그냥 암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소호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, 그리고 해설서는 뭐 계속 안 나오죠. 계속 안 나오고, 혹시 올해 뭐 해설서 5점 나왔다 해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예측 불가, 어디에서 나올지. 만약에 예측한다 하더라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. 제 생각에 제가 뭐 해설서 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뭐 저 강의 시작할 때부터, 강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일관적으로 했는데, 근데 언젠가는 뭐 5년, 10년 뒤에 하는 날이 오겠죠. 하는 날이. 라고. 그런 의미로. 제가 이게 안 중요하다,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. 근데 해설서 실제 그 관세사들이 그 품목분류 실전에 할 때 거의 뭐 주규정을 보는 이렇게, 그러니까 주규정의 법령지처럼 된 거, 이걸 보는 일은 잘 없어요. 이건 보통 이제 그 해설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해설서 안에 주규정이 다 들어가 있죠.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,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. 예전에는.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나온다. 5년 전부터.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되죠. 근데 해설서 또 하나 좀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출제가 매우 유력한 거 있죠. 해설서에서. 출제가 매우 유력한 거를 아무리 줄여도 한 3, 40장 이상 나와요. 아무리 줄여도. 근데 올해는 뭐 배점이 이번 시험에 없었지만은 뭐 만약에 뭐 제가 많이 양보해서 5점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된다 쳐요. 50쪽짜리를 외워가지고 혹시 나올 수도 있는 5점짜리 문제를 맞추려고 50쪽짜리를 하면은 저는 이거 아니다. 차라리 그 주규정 배점이 몇 점이죠? 적어도 80점이죠?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배점이 80점이면 몇 점을 먹어요? 보통 뭐 많이 먹으면 60점 먹죠? 여기서 이거 20점 중에 5점 더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해서서는 근데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, 근데 제 시험에서는 아마도 제가 근데 모의고사 때 해설서 말이 길어지는데 관설표가 중요한 데니까 모의고사 때 내요. 제가 한 10점 정도 내요. 근데 내는데 이거 뭐 내는 이유는 뭐 그냥 실제 시험하고 좀 구색을 좀 맞추는 것도 있고 한데, 그 제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거 중에 중요한 것만 해요.
근데 제가 방금 중요하다 했죠.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그냥 저기 구석에 있는 소호주보다 별로 안 중요해요. 그래서 요거 있는데 이거 그냥 제가 뭐 첨삭 때도 이런 거 하라고 안 해요. 못 적어도 그냥 구색 맞추기용이라고 보시면 돼. 솔직히 저는 뭐 별로 안 내고 싶긴 한데 뭐 저도 눈에 띄는 게 있으니까 몇 가지 있죠. 그래도 눈에 띄는 거 그 정도만 한다. 그래서 제 모의고사 나중에 나왔을 때 뭐 해서 뭐 많을 때 뭐 20점 가르는 날도 있어요. 근데 나와서 뭐 못 적었다고 해서 이걸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. 그래서 일단은 요렇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거 기간 스케줄을 좀 짜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감을 좀 못 잡으시더라고요. 저도 이걸 잘 잡았으면은 제가 생동차를 했는데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이거 1월 2월 있죠.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. 이때가. 근데 첫 번째 딜레마가 이 범위를 따라갈까잖아요. 범위 8분의 1 때리는데 근데 내가 관세우표 24 뭐 240쪽짜리 전범위를 다 골고루 다 공부를 해놨어 내가. 근데 범위는 8분의 1밖에 안 되네.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저기 16부 같은 경우는 한 6주차 돼야 나오죠. 7주차. 16부를 한 달 반 동안 16부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공부를 놓고 있어야 되냐. 8분의 1 범위만 따라가면. 근데 저는 제 대답은 이거 예스다. 분명히. 그렇게 되게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답은 1, 2월에 8분의 1 범위를 따라가도 문제가 없는 답은 5월하고 6월에 있는데 이때 전범위 모의고사가 들어갔는데 관사시험에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쳐요. 거의 뭐 한 8주 치죠. 2달 동안 쳐요. 근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가다가 짧게 가다가 나중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다 상세가 돼요. 상세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뭐 이렇게 근데 범위 안 따라가고 합격하시는 분 당연히 있죠. 당연히 있는데 뭐 제가 굳이 뭐 아직 안 결정하셨으면은 8분의 1만 따라가라는 거. 두 번째 이유는 범위를 이렇게 한 주에 보는 범위를 넓히면 이 완성도가 안 나와요. 완성도가. 뭐 예를 들면은 뭐 주기전 같은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단어 시작하는 때부터 단어 문장 끝나서 점 찍을 때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한 주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애초에 내가 정확도가 한 60% 정확도 기대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60% 기대하고 공부하면 40% 나오죠. 40%. 100% 기대하고 공부를 해야 한 80%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바람직한 수준. 근데 애초에 나는 전범위 하니까 내가 공부는 전범위 하니까 8분의 1 범위 때는 뭐 당연히 내 점수가 좀 안 나와.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동안 했어요. 근데 절대 이러면은 안 된다. 해서 결론은 뭐냐? 결론은 8분의 1 범위를 무조건 따라가고 초고득점을 내세요. 시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. 제가 말하는 초고득점이란 거는 80점 이상. 근데 뭐 저는 문제를 다 주랑 호로 구성하기 때문에 제 거에서 80점 주랑 호 다 외웠으면 점수 나오고. 그래서 범위를 따라가시라. 만약에 본인이 이미 공부가 좀 된 상태면은 초고득점을 노리면서 따라가세요. 그러면은 1, 2, 3, 4 하고 5월부터 전범위 2달 동안 하잖아요. 그때 요게 유지가 돼요. 마지막으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여기 1월부터 6월 모의고사 보죠. 근데 여기 점수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전범위 본 사람은 이게 내 점수가 이렇게 오를 거라 생각해요. 왜냐하면 나 가면 갈수록 내가 평소 하는 거랑 맞아.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래요. 대부분 안 올라와요, 점수가. 왜냐하면 이미 1월부터 내 일주일 공부에 가장 중요한 날은 모의고사잖아요. 이미 모의고사부터 뭐 그냥 적당히 하겠다는 이렇게 그런 생활이 돼버리니까. 그래서 딱
1월, 2월에는 내가 6일 동안 공부 바짝하고 모의고사 때 다 쏟아붓는다 하고 그 생활을 8주 동안 반복하셔야 된다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거 1, 2월에 범위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저 점수대가 중요하죠, 점수. 이거 점수대 중요한데, 이거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 경험상 1, 2월에 점수가, 한 10점 정도 올라요. 잘 오르는 사람은. 1, 2월에 한 50점, 60점 나오면은 3, 4월, 실제 시험에서 한 10점 정도 올라요. 오르긴 오르는데, 별로 안 오른다는 거죠. 그래서 하루에, 하루에 평균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하죠. 3시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건 알지만은, 학생들한테 말하지만 3시간도 안 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. 3시간도 안 하면 3 곱하기 4 하루 12시간이죠. 요거는 이제 저기 밥 먹는 시간 다 포함해서. 그래서 점수를 적어도 HS는 진짜 많이 양보해서 55점까지는 유지를 받아야 된다. 아무리 낮아도. 근데 작년에도 55점 넘는 사람 뭐 몇 장 한 몇 프로 되나요? 한 20% 되나? 근데 그 결과가 뭐 저한테 다 얘기를 안 해주지만 모르겠어요, 결과를. 근데 작년에 1월 2월부터 올라왔던 사람들 있죠. 다 결과 좋았죠.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공부를 뭐 엄청 이미 돼 있는 상태,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딱 범위만 따라와가지고 점수도 합격권 점수를 받도록 계속 따라 붙는 거죠. 8분의 1, 4분의 1, 2분의 1. 근데 뭐 1, 2월에 내가 아무리 뭐 전범위 뭐 하고 이거 한 30점 받아버리면 이게 일주일 동안 무슨 소용인가 하는 거죠. 공부하는 게. 그래서 좀 모의고사 범위를 따라가는 요 심도 있죠? 요 심도는 저기 무슨 해서서 말한 게 아니라 글자 토시 하나 점 하나도 안 틀리고 따라가려는 그 노력. 그게 우리 HS에 있어서 심도예요. 그렇게 공부를 하고 8분의 1 범위도 말씀드린 대로 뭐 문제가 없다.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이랑 공부 패턴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 좀 대체로 많이 부족해요. 요즘 보면. 부족한데 또 본인은 괴로워. 점수가 안 나오니까. 이거 뭐 이런 모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3시간 제 과목 HS 과목은 무조건 3시간 안 할 거면 그 본인 머리가 아주 특출나다. 좀 그런 게 제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. 3시간인데 요거 물론 이제 2시간 하고 합격하는 사람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문제가 안 된 게 본인이 3시간을 해서 제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65에서 75가 꾸준히 나와요. 그러면 좀 줄여요. 나중에 2시간. 그리고 취약 과목 좀 더 하던가. 그래도 되고. 근데 지금 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 총 공부 시간이 6시간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평균적인 그 수준의 그런 평균적인 암기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 못해도 3시간 정도 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3시간인데 이게 곱하기 5냐 6이냐 3 곱하기 5일이냐 6일이냐 이건 너무 중요하죠. 설마 지금 요건 없겠죠. 이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하루를 쳐야 돼요. 모의고사 안 치고 독학은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모의고사 하루를 칠 건데 일주일이 7일이니까 모의고사 하루 치는 것 빼면은 6일 동안 할 수 있죠. 그래서 당연히 6 곱하기 3이에요. 근데 내가 모의고사 치는 날하고 하루 더 쉬겠다 하면은 당연히 뭐 내가 학원에서 쳤는데 시험 점수가 이 정도 나와요. 그러면은 5가 뭐야? 4가도 되겠다. 근데 이 정도 점수 안 나오면 6이 뭐예요? 6.5까지 밀어붙여요. 모의고사 치는 날도 저녁에 공부해야 돼요. 그래서 그래도 본인이 휴식 시간 좀 있어야죠. 그거는 모의고사 치고 저녁에 좀 쉬세요. 저녁에. 한 6시간 동안 쉴 수 있잖아요. 이거 예전에는 좀 경쟁 심한 시험 시기 있죠. 36기까지는 당연한 루틴이었어요. 요즘은 좀 또 조금 더 러프해지는 느낌인데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어차피 공부하는 거 6개월 동안 바짝 하는데 주 6일 이거
3시간이야. 뭐, 제가 3시간 하라면은 하는데, 이거 앞에 곱하기를 5냐 6이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무조건 6이에요. 5 하시는 분들은 요거 65에서 75점 나오면 하세요. 자신이 그러면 저도 인정할게요. 그 다음에 출제 방향인데 일단은 작년에 거의 뭐 제 모의고사랑 실제 시험이랑 점수 거의 유사했을 거예요. 뭐 제 거에서 50점 받는 사람은 시험장 가서 50점 정도 받고 제 거에서 한 70 받은 사람은 시험장 가서 또 한 70 나왔어요. 약간 실제 시험이 약간 낮았을 거예요. 약간 한 3, 4점.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나오도록 구성을 해요.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뭐 40점 나오다가 시험장 가서 60, 70 나올 일은 여기서는 절대 없으니까 고려하지 마시고. 자,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점수가 비슷하도록 결과물을 내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, 그리고 구성 있죠. 문제 구성. 그래서 주규정이 50에서 60%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. 7, 80까지. 그리고 호영어 한 20, 30%인데 호영어 20, 30 좀 살짝 많은 것 같아요. 15에서 20% 정도. 그리고 저는 대부분 뭐 호 맞추세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요. 무조건 체계로 적는 거로 해요. 체계로 적는 거로 하기 때문에. 그리고 기타는 뭐 크게 보면은 해설과 사례 정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거의 얘가 나올 거예요. 사례 문제 많이 나오니까 하고. 사례 어려운 거 안 내요. 어려운 거 안 내고 좀 쉬운 사례, 쉽다기보다 이제 답안 구성하기 좀 쉽고 짧은 사례로 할 거예요. 그리고 뭐 요거는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뭐 유사하게 될 거고, 부분 점수 있죠. 우리 시험에서 공식적으로 부분 점수란 게 존재해요. 우리 시험 시스템상.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안 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, 뭐 요즘 법원에서 뭐 사건 사고가 있어서 법원에서 할 때도 부분 점수가 너무 짜다 이런 말 나오죠. 그래서 부분 점수 한데 저는 부분 점수 좀 안 줘요. 그러니까 부분 점수란 게 그런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점수는 뭐 규정 같은 걸 적었을 때 불완전하게 적어요. 불완전하게. 그런 부분 점수는 인정. 그거는 뭐 만약에 배점이 2점인데 불완전하게 적었으면 1점인데, 근데 이거랑 상관없는 말 있죠. 뭐 특히 저 해설 아니면 뭐 상품학적인 거, 그거는 저 점수 절대 안 주고 0점이니까 적지 마세요. 본인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이거를 내가 최대한 아는 걸 짜내서 적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인데, 그거는 시험장 날 가서 거기서 하세요. 거기서 1월부터 벌써부터, 한마디로 이게 소설이죠. 소설. 1월부터 답안지 소설 쓰고 점수를 바라시면 좀 곤란해진다. 6개월 동안 서로 괴로워요. 나랑. 그러니까 부분 점수는 최소한으로 억누르고 썼으면 무조건 만점이에요. 제가 배점한 거. 글자 똑같으면 무조건 만점이에요. 사실 다른 과목, 특히 다른 특히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거는 좀 그런 느낌 있죠. 내가 다 적었는데 만점이 안 나오네. 근데 HS는 지금 실제 시험에서도 100점 다 나오죠. 만점. 그렇기 때문에 뭐 8, 90점짜리 초고득점자가 엄청 많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쓰면은 만점, 상관없는 거 쓰면은 빵점. 부족,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지게 쓰면 점수 반 정도 보시면 돼요. 자, 그다음에 첨삭 채점의 의견인데, 작년에 첨삭을 하다가 1월 달에 첨삭하다가 현타가 시게 왔어요. 일단은 제가 올해 첨삭 중에 그걸 안 할 거예요. 틀린 문장 있죠. 못 쓴 문장 적어주는 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. 할 필요가, 어차피 결론이 나 있잖아요. 내가 암기를 못해서 못 썼는데 무슨 첨삭이 필요하겠어요. 그쵸? 대신에 그건 뭐 서로 민망하죠. 나 팔 아프게, 강사 또 팔 아프게 하면은 또 내는 사람도 미안하고, 그래서 서로 좀 민망하니까 그거는 됐고,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하는 거는 스타일을 좀 많이 볼 거예요. 근데 HS만큼 스타일이 필요 없는 과목이 어디 있겠냐마는, 그래도 그 안에서 보여. 이 사람이 괄호를 안 하는구나. 아니면 제외를 좀 제끼는구나. 아니면은 뭐, 쓸 때, 뭐 심지어 글씨체. 그런 것들.
아니면은 뭐 주규정을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스타일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뭐 채점의 첨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건 것 같아요. 근데 쉽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너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가 답안지에 보이니까 이런 답안지를 저는 보고 역으로 너 평소에 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, 그건 좀 잘못된 방법이니까 고쳐보자, 요런 취지의 책 첨삭을 좀 많이 할 거고, 두 번째로 이 형식인데, 이거는 뭐 저는 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답안 작성할 때 뭐 예를 들면 그거죠. 뭐 문제 정답, 예전에 HS는 막 1개요 해서 해서서에는 총서 같은 거 막 쓰죠. 이 류에는 뭐 어떤 게 분리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주규정 이렇게 들어가는데, 네, 요즘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죠.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 만약에 쓰시면 제가 좀 쓰지 말라고 첨삭 좀 강하게 의견을 낼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안 써도 된다고, 뭐 확신 아니라 저희 확인을 했다고 생각해요. 우리 이제 수험계에서 뭐 이런 거, 특히 또 다른 것도 있죠. 막 목차 같은 거 있죠. 목차도 답안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왼쪽에 점선 뚫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, 이 안에서 목차를, 여기 더 기상천외예요. 보면 뭐 같은 목차 단위 있죠. 만약에 1이라 쳐요. 1, 어떤 건 1이 여기 있고 어떤 건 안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들어갔다가 세 번째 들어갔다가 네 번째 또 나왔다 뭐 이런 거. 근데 요런 형식이 흔들리면은 전체적으로 좀 다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요런 형식도 되게 중요하게 좀 볼 거예요. 그래서 요런 거, 요런 의견을 제가 줄 건데, 근데 뭐니 해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, 그 문제를 시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낼 건데, 적으신 거를 만약에 실제 시험 가서랑 점수대가 비슷하게 결과를 낼 거예요. 일부러. 좀, 그래서 제 시험에서 좀 그런 오류를 좀 안 하려고요. 제가 너무 빡빡하게 매겨서 한 40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, 내가 HS 잘 못하는구나, 좀 더 해야지 하고 좀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냐. 그래서 제 점수가 뭐 한 60에서 65 이상 나오면은 아, 지금 뭐 이 추세 유지하면 HS가 발목은 안 잡겠구나 하고 뭐 자기의 이 과목에 대한 그거를 좀 잘 파악하실 수 있게 할 거예요. 자, 요 정도이고, 아무튼 모의고사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, 뭐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 시험하고 비슷하게 내고 비슷하게 매긴다 하는 부분이, 그리고 해설서는 내긴 내는데 크게 그 배점은 안 잡고, 만약에 뭐 못 적었다 하더라도 제가 첨삭에다가 아 이거 왜 안 하냐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냥 좀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 어쨌든 모의고사 치니까 모범답안 한번 쓱 보시죠. 그냥 보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으면서도 기억나는 그런 것들만 할 거예요. 자,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, 또 1월 달에 모의고사 진행하면은 또 그때부터 이제 뭐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 이제 그 강평으로 저랑 만나겠죠. 자, 그러면 또 1월에 뵙겠습니다.